자, 2023년부터 공정과 신뢰 기반한 취득세 과세표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뭐 작년에 이미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는데 시행이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까지는 특히 우리가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신고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을 주로 뭐로 했었냐면 실무에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 말에 그 하반기에 증여가 많이 있었는데 증여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취득세 줄이기 위해서 증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증여받았다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이제 대부분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증여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 완전히 또 바뀐 것들이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재개정 이유가 실지 거래가액과 무관하게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기만 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돼서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신고하는 등 성실신고를 저해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작년까지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태까지는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신고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말이죠. 자, 반면 특정 지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실지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또 시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무상취득에 보면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시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판례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었어가지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었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임에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무조건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무조건 시가표준액이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걸 바꿨단 말입니다. 제 개정 내용은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 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취득 물건을 신고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 인정액을 적용해서 이제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고 했는데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힘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행은 이번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과세표준 체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도부터는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랬는데 자, 현재 증여 등 무상 취득 시 현재 시가 표준액을 기준을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이 됐죠. 자,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하다 보니까요. 요거 이제 시가 산정에 기간이 이제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넉넉하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편의와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기한을 일치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받았을 때 신고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요거하고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이라는 게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일이라는 게 계약일이거든요. 증여 계약일. 그 증여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 기한이 작년까지는 60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시가 인정액 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요 증여세하고 똑같이 요게 3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등기일이 빠르면 당연히 등기일이 빠르다 그러면 등기일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빠르면 그 등기일까지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시행은 이미 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자 3개월로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3년도부터 이제 또 시가 인정액으로 여기 바뀌다 보니까요. 시가 인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가
인정액을 처음에 내가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가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수정 신고했을 때 아차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그래서 수정 신고했을 때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무상취득 및 법인의 합병 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 규정에 따라서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 납부할 때 신고한 시가 인정액보다 증가해서, 당초 신고한 시가 인정액보다 증가해서 수정 신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정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됐었는데 이제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됐냐?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당초 기한 내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신고 납부한 후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 신고할 때 이제 가산세를 이제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신고했을 때는 시가인정액 잘못 신고하면 바로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산세 제외 대상은 수정 신고에서 증액된 시가인정액에 한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지자체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까지요. 고지서 날라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내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미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경정하기 전까지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잘못 신고했을 때는 시가인정액을 잘못해서 취득세 신고했을 때는 바로 다시 수정해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으니까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정 신고하셔야 되고요. 시행은 역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하는 거니까 과세자료 통보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거 제가 아까 취득세 이제 과세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또 실무 또 하고 계셨던 분들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바뀐 것에 대해서 이미 또 숙지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숙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자, 개정세법 특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부취득이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이제 연부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계약상 금액이 아니고,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요거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아니라는 게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고요. 취득 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작년까지는 시가 표준액이었는데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요? 시가 인정액으로.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는데, 시가 인정이라는 게 뭐냐? 시가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래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요거를 말하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가 인정액이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 사례 가액이요. 시가 인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매매 사례 가액, 또 감정받았다 그 자산에 대해서 그럼 감정 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매 가액 등을 우리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이걸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요.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인데요. 자,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한 후 3개월 내 평가기간이요. 그러면 토탈 몇 개월이요? 9개월이죠.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자,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매매가 있었어요. 그 감정받은 가격이 있어요. 공매 경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떤 건지, 어떤 의미로 바뀐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백일동 나란히 백일동 한번 보세요. 나란히 백일동
101호, 그 다음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같은 층, 같은 평형, 같은 아파트입니다. 그랬는데 101호를 만약에 증여를 받았어요. 101호를 증여받았는데 이 101호에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이, 요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격이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1호를 증여받아서 3개월 내에 이 101호를 매매했으면 그 매매한 가격이 시가 인정액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거예요. 감정받았어요? 그럼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이 이 기간 동안에 아까 감정가액이 또 시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103호가 만약에요, 취득일 전, 요 자산 증여받은 그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103호가 13억에, 13억에 만약에 거래했다고 할게요. 13억에. 이거를 만약에 13억에 매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시가 인정액이 돼요. 시가 인정액이. 그래서 요게 시가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여태까지는 101호 시가 표준액 10억짜리를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10억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로 신고해야 한다고요? 13억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으로. 그래서 13억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시가 표준액으로 10억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이제 13억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게 요게 시가 인정액으로. 요게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증여받았을 때요. 이거 개정된 내용이고요. 자, 그럼 계속이어서 한번 봅니다. 어떻게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지 달라진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연말에 특히 사람들이 연말까지 증여를 오래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당겨가지고 작년에 증여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취득세를 줄여야 되니까. 자, 지금은 이제 이거로 13억으로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은 13억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10억으로 했었어야 되니까, 하니까 취득세를 줄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상속받았을 때는요, 지금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상속으로 무상 취득했을 때는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부동산은 시가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순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자 무상 취득했다.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이 요즘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가순액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만약에 증여받았어요. 상속을 제외하고. 그래서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시가인정액과 시가순액 중에서요,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형 니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상속도 아니고 시가순액 1억 원 이하 부동산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증여받았다 부동산을 그럼 뭐로 취득세를 신고해? 시가 인정액으로. 자, 근데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가순액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수험생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하냐? 시가순액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과세 표준.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네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이제 뭐로 신고한다고요? 시가 인정액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뭐로? 시가 표준액으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뭐로? 그때는 이제 시가인정액과 시가순액 중에서 우리 납세자가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는 하여튼 시가인정액인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자, 매매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매매의 경우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격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은 작년까지는 어떤 경우만 인정했냐면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수입으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있죠? 그런 객관적 취득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작년까지는 국수, 공판법,
F 이러면서 자, 이런 객관적 취득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했었는데 이제 뭐로 한다? 이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우리가 도입된 지가 꽤 됐고 또 이제 실거래가 시스템이 정비가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재받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에 전산 입력되고 국세청에 통보돼서 실거래가 전산 입력이 되고 자, 이렇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됐다 봐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자,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거.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8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지자체장은요. 자, 봅니다. 지자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요.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판단하냐면 보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자, 보세요. 부당하게 계산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래를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요.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그랬을 때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 가격의 차익이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이상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다. 그러면 자,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청이 시가 인정액으로 다시 시가 인정액으로 지자청이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지금 실무 계신 분들은 거래하실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아까 배우자 뭐 또 형제 자매 또 그래서 아까 혈족으로 따지면 어디까지요? 사촌. 그 다음에 인척으로 따지면 어디? 삼촌까지 만약에 거래가 있어요. 거래를 만약에 매매를 중개해요. 그 사람들 거래할 때는 취득세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세도 부당행위로 계산되는 그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무조건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 뭐 업계약서나 다른 계약서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여기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여기에 걸리면 자, 가산세도 적용되고 취득세도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자청에 다시 시가인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요. 같은 아파트, 같은 층,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대의 그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1호를 갑과 을이 만약에 매매를 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을이 사실상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아요. 이 자산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평가 기간 동안에 만약에 103호가 거래가 있었는데 얘가요 15억에 매매가 있었는데 15억에 매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시가 인정액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남남 사이 같으면 남남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거래했다? 그러면 뭐 이 동네 시세 15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얘가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뭐 밥은 몽통구리고 을은 땡 잡은 거죠.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이 동네 시세 15억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를 난 10억에 팔겠다. 그럼 막 아파트 주민들이 막 또 들고 일어날라나? 막 그 집 쫓아와가지고 뭐야 당신 막 이러면서 일어나나? 어떤 간에 그렇지만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뭐 그렇게 거래가 있다는데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뭐 누가 말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죠. 자, 그랬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 가격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자, 또는 차이가 나는지,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는
3억 넘었죠? 5억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자체장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있죠?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요? 시가인정액으로 15억으로 다시 세금을 추징하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도 주증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에 거래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뭐 문제가 되고 항상 취득세도 문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도 문제가 되고 항상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꼭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셔야 돼요. 취득세 문제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요. 자, 여러 가지를 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입증 못하거나 뭐 등등 그러면은 증여세가 또 부과되는 경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의 과세 표준을 봅니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 매립간촉으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뭐 공유수면 매립간촉하거나 수험생들은 뭐 중요한 거지만 공유수면 매립간촉하거나 건축물 건축하거나 신축 재축하거나 그럴 때는 역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 신축하는데 건축하는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요.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럴 때는 뭐로 하냐면 뭐로 한다? 시가순액.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순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보시면요. 간주취득의 경우입니다. 취득으로 보는 경우 즉 간주취득이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간주취득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눈을 지금 감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 금방 금방 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간주취득이요.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자동차 엔진 교체하거나 트럭을 캠핑카로 튜닝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종류 변경하거나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하거나 등등 이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요걸 제가 수정한다는 게 또 수정을 안 했네. 아이고. 자, 일단 지목 변경의 경우는 제가 지목 변경의 경우는 과세 표준은 간주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뭐로 하냐면 일단 원칙적으로 그 변경으로요. 자,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은 뭐가 되냐면 요 원칙이 빠져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뭐냐면 그 증가한가액이요. 증가한가액. 그래서 그 변경으로 증가한가액 있죠? 증가한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증가한가액. 그래서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돼요? 그러면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자,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근데 요건 지금 예외가 나와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인데 단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야.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한다는 게 제가 깜빡했네 또.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은 원칙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만약에 그게 이 변경 증가한 가액인데 이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목 변경 이후의 시가순액에서 전의 시가순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1억에서 시가순액이 1억이었는데 시가순액 5억이 됐다.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그러면 그 증가한 가액 5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5억 원이 4억 원이 있습니다. 1억에서 5억이 됐다면 4억 원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실제로 증가한 가액인데 그 변경은 실제 증가한 가액인데 단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이 지목 변경하거나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하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자,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실제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그러면 자,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전의 시가순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은 시가순액으로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게 지금 예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다.
자, 간주 취득은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보시면 개수의 경우는 그 원시 취득의 과세표를 적용해가지고 아까 사실상 실제 개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주 취득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뭐 볼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취득세 세율은 보시면 법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실무에 있는 제자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바뀐 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뿐이지 항상 국회를 통과해야죠, 법은. 그래서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그러니까 1주택일 때는 무조건 1에서 3%인데 조정상 지역, 비조정상 지역 관계없이. 근데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예요? 8%예요. 현재는 8%인데 이게 이제 2주택까지는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2주택까지는 1에서 3% 표준세를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요. 자, 현재는 8%입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이제 12%고요. 근데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12%는 6%로. 조정 대상 지역 외 비조정상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표준세를 적용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비조정상 지역이라도 1세 3주택은 8%인데 이제 절반씩 깎아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12% 중과세 되는 것은 6%로 8% 중과세 되는 것은 4%로 이제 인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평촌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예,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자, 안양 쪽은 이제 보세요. 안양 쪽은 해제가 됐으니까 2주택까지는 이제 2주택까지는 무조건 이제 1에서 3% 표준세를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주택부터 이제 중과세 할 때 12% 정도 되던 것은 6%로, 8% 정도 되는 것은 4%로 이렇게 이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이건데 여기는 이제 평촌 지역은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2주택까지는 다 표준세율입니다. 현재도 이제 3주택이 됐을 때 이제 8%에서 몇 프로로 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자, 인하될 예정이고. 요거는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다. 자,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로. 그럼 비조정상 지역은 1세대 3주택일 때 이제 8%인데 4%로 이제 인하가 될 예정이라는 건데 현재까지는 8%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 자, 요번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두 채가 있고 하나가 요번에 비조정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번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그러면 1세대 몇 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3주택이니까 자, 몇 프로예요? 8%입니다. 그러니까 또 요번에 보세요. 만약에 조정 대상 비조정상 지역 평촌에 비조정상 지역에 주택 두 채가 있는데 내가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에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 돼가지고 현재는 몇 프로예요? 12%예요. 그러니까 자, 감 잡으셨죠?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조정상 지역의 주택가 두 채가 있어도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판단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좀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일식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방송 들으셔서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세요.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일식 2주택이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종전주택 조정대상 지역, 신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그러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2년 내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다 몇 년으로? 3년으로 연장됐다는 거. 조정대상 지역 여부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나 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식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제 3년으로 연장됐다.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3년으로. 자, 세목이라든가
취득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소득세든 또 주택 소재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이제 무조건 몇 년으로 3년으로 처분 기간 연장됐다는 거 이거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이요. 일단 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